안녕하십니까. 100% 손맛 백손입니다. 2019년 10월 16일 해외 증시는 매우 좋습니다. 지금 현재 다우 증시 지금 현재 양봉 차트 전 고점 저항선을 지금 현재 돌파 시도를 했다가 밀렸습니다. 약간 밀린 상태인데 현재 차트 좋습니다. 그죠? 추세를 완전 돌리기 직전이죠. 21선만 조금만 더 이쁘게 돌려주면 W자가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나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아주 이쁘게 양 이틀 동안 힘을 모으고 나서 장대 양봉을 올렸습니다. 그죠? 그럼 S&P 500 같은 경우 어떤가 봅시다. S&P 500도 지금 상태 괜찮습니다. 지금 현재 캔들만 보고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캔들만 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독일. 독일 증시가 가장 멋집니다. 전고점을 돌파를 시도를 했다가 밀렸습니다. 12,682 전고점을 터치하고 밀렸습니다. 지금 현재 차트는 독일 제조 산업이 가장 발달한 독일이 현재 상태가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니케이도 지금 현재 나쁘지 않습니다. 그쵸? 니케이, 독일, 미국, 나스닥, 다우 상태 지금 현재 다 좋고요. 상해만 하나 더 봅시다. 상해는 상승 후 전 고점에 대한 저항성 매물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별 악재가 없다면 다시 상해도 상승 준비를 하겠군요. 큰 악재가 없을 때요. 지금 IMF에서 오늘 어떤 경제지표 발표를 했더라고요. 네, 내년도에도 성장성이 3.3%대로 하락할 것 같다는 예측을 했다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국 증시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 전반적으로 금리를 오늘 결정을 하는데 금리를 인하를 할 것 같습니다. 0.25포인트 정도, 0.5포인트 인하는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하지 않는 이상 동결 안 하고 0.25% 인하만 해도 그것도 파격적인 겁니다. 왜냐면 미국보다 먼저 선조치를 하기 때문에 동결을 해도 괜찮습니다. 사실은. 왜냐면 금리를 너무 인하를 시켜놓으면 다음에 후유증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물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 금리 역할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경기 침체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0.25% 인하는 불가피하다. 이게 명분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IMF에서 먼저 저번 방송에 보시면 IMF에서 선조치를 했어요. 네덜란드나 한국이나 같은 아직 여기 정부가 튼튼한 정부는 자금출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라. 이런 식으로 주문을 했기 때문에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금리를 인하를 시켜줄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0.25% 정도의 금리 인하는 단행할 것이다, 오늘. 그리고 해외 증시도 좋고, 지금 경기가 지금 전체적으로 21선이 이동평균선이 만들어지려고 지금 하는 시점이에요. 이제 여러분들도, 차분한 마음으로 10월, 11월 증시를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천천히 그동안 보고 왔던 종목이 어느 정도 바닥 거치고 조정이 거친 종목들을 찾아서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어요. 중국 증시만 이쁘게 회복을 한다 그러면 미국이나 유럽, 한국 증시도
상당히 나쁘지는 않고 긍정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아시겠죠? 이제 오늘 또 편안한 마음으로 투자에 임해 주셨으면 됩니다. 항상 신중한 마음. 오늘 같은 경우는 증시가 상당히 편안한 시장이 되겠죠? 왜냐하면 해외 증시도 괜찮고,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가 오늘 왜 다우 증시가 상승을 했을까? 상승 마감했을까? 이 이유를 찾아야 돼요. 이유를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지만 그 와중에 제일 다우증시를 상승하게 된 이유는 지금 지금 실적 발표 시즌이잖아요. 실적이 나쁘지 않더라. 응? 전체적으로 실적이 나쁘지 않아서 상승한 것 같아요. 잠깐만요. 그리고 오늘 중요 포인트는 유가 하락이에요. 유가 하락. 유가가 상승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중간에 악재가 막 터져가지고 유가가 일시적으로 상승을 했는데 다시 하락하고 있어요. 그거는 어떤 뉴스를 보니까 중국 경제가 좀 좋지 않아서 그렇게 하락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제 지금 현재 분쟁이 자꾸 일어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는 사실은 유가가 상승을 해야 미국 증시가 좋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트럼프와 이란 분쟁 있죠. 이 분쟁을 조금 장기화 시킬 거예요. 그런다고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좀 장기화를 시켜야 유가도 안정적이다. 트럼프가 원하는 유가 상승이 있을 것이다. 유가가 상승해야지 사우디나 중동 국가들은 그 원유 생산을 해서 또 소비를 촉진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가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될 수 있을 거다. 곧. 그래서 미국의 다우 증시의 차트 여기를 보시면 다우존스 차트 탄력은 유가가 상승할 때 또다시 급등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 그리고 11월에는 뭐 추수감사절이나 뭐 플라이데이, 블랙 플라이데이 같은 큰 쇼핑이 있죠. 픽세일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아마 11월 말 정도, 11월 중순부터 해갖고 딱 한 달 남았죠. 한 달 이후에 미국 다우증시 전고점을 돌파를 해야 될 겁니다. 아마 이슈를 어느 정도 만들었어요. 2019년도에 경제지표, 미국 경제지표와 그리고 증시지표, 이 지표가 상승을 마감을 시켜놓고 2020년을 맞이해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 오늘 뉴스를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의 시진핑이가 매우 협조적일 거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시진핑이는 사실 지금 현재 트럼프 정치가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중국 경제를 위해서 지금 조금씩 양보하는 편이에요. 양보하는 편인데 크게 시진핑이가 양보를 했다는 식으로 이슈화는 안 되지만 요번에 미중 무역협의나 이런 걸 보면 시진핑이가 중국 같은 경우는 단기 채권이 굉장히 많아요. 1년짜리, 6개월짜리 이런 단기 채권.
중국 경제가 지금 약간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위축이 된 상태라 단기채 금리가 굉장히 비싸. 그래서 어, 중간에 파산하는 재작년부터 해서 중국의 국영기업도 파산 직전하고 파산되고 이런 거를 트럼프한테 걸렸어요. 그래서 자금 압박을 계속 했었던 거죠. 저기 미국에서도. 그 자금 압박을 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굉장히 인하를 시켜버려야지. 인하를 시키면 트럼프는 달러를 갖다 퍼 부을 거 아닙니까? 그죠? 퍼 부으는데 중국으로는 안 가더라고요. 그 돈이. 그 돈이 중국으로 안 가요. 사실은 강달러가 되면 금리 인하를 아무리 해놔도 다시 미국으로 다시 회귀합니다. 돈이. 그죠? 예, 시장이 불안했을 때는 안전자산 우선해서 달러나 이런 걸 매입을 해버리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계속 달러를 찍어내는데 이 달러가 시장에서 계속 유통이 돼야 되는데 시장이 불안하니까 일반인들이 막 달러를 사들어가 안전자산을 사들어가 버리니까 금리를 인하시켜도 미국에서는 소비 심리를 부추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같이 동시에 한 거거든요. 중국하고 맞불 작전에서 경제에서 또 이기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금리 인하를 자꾸 원하는데 미 연준에서는 아니다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날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자꾸 금리를 0.5% 인하를 시키고 싶은데 0.25%씩 해서 계속 인하를 시켰잖아요. 사실은 11월에 금리 인하를 미국에서 한 번 더 단행을 하면 저항선을 확 돌파를 할 것 같아요. 지금 물려있는 저항선 있죠. 이 자리를 금리 인하를 추가 인하를 해주고 나서 미국 저기 소비 심리가 살아날 때 그래서 이제 그 블랙 프라이데이 맞춰서 미국 경제 지표가 굉장히 좋아졌다 해놓고 나서 이제 12월 마감이 되잖아요. 12월 마감이 되면 2019년 4분기 실적이 내년 3월에 나오죠. 이제 내년 3월 정도 나오면 미국 경기가 굉장히 많이 회복을 했다 하면 미국 대선에 굉장히 큰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죠? 이런 부분 여러 가지 측면을 보면서 주식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를 하루만 안 봐도 시장에 대해서 좀 뒤처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뉴스를 즐겁게 봐요. 즐겁게. 쉬는 시간이든 노는 시간이든 어떤 게 시장에 영향을 줄까? 어떤 게 나에게 돈을 줄 수 있는 종목이 될까? 이런 거를 공부를 계속 하고 있는 중이에요. 저 같은 경우.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개인들이 항상 기관하고 외국인들한테 뒤처져 있구나. 이런 부분을 정치적인 문제나 거시적인 경제 문제나 뭐 한일 문제나 금리 문제나 유가 문제나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우리 개인들이 분석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네이버의 인베스팅이라는 걸 보면 전체적인 동향을 다 한눈에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내가 원하는 거 한율, 유가, 그리고 뭐 비트코인, 그리고 그 세계 지수, 그리고 미국의 상장된 주식 거래되는 현황 이런 게 있으니까 틈틈이 한글로 다 나오니까 가입하셔갖고 그걸 보시면 시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거. 그리고 근데 뉴스는 큰 뉴스, 아주 큰 뉴스나 한두 개씩 나오지 일반 뉴스 같은 경우는 거기서 말고 여러분들이 네이버에 직접 금리, 유가, 환율, 비트코인, 뭐 이란 문제, 뭐 시진핑, 트럼프 이런 식으로 검색을 넣어서 검색을 하시면 좋은 뉴스가 많이 보여요. 이 뉴스를 차곡차곡 쌓아가면 여러분만의 재산이 될 수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포괄적으로 저 같은 경우도 어떻게 뭐 여러분한테 설명을 해줘야지 편하게 해줄 수 있을까? 이런 거는 계속 저도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부 이후에
이런 거는 이런 쪽으로 유리하겠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시장을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눈이 이제 갖춰지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똑같이 이제 기존의 기술적인 문제, 잔고 관리나 매매 원칙 문제나, 그리고 종목 선정 방법이나 이런 부분, 그리고 수익, 언제 익절하고 언제 손절하고 이런 기술적인 문제를 공부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는 기본적인 분석도 중간중간에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게 주식 투자의 3분의 1 정도 돼요. 그 부분이. 그리고 시장의 한 30%. 그렇죠? 시장을 보는 눈도 한 30분 정도, 30%가 돼야지 내가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고, 좋은 종목을 평가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인간 지표, 심리적인 지표, 나의 지표, 나의 마음이, 지금 현재 어떤 마음일까? 불안한 마음일 때는 주식을 막 내다 팔려고 할 것이고, 또 오늘같이 증시가 미국 증시 올라가면 막 흥분해가지고 막 주식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이런 심리적인 문제가 한 20, 30%도 포함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거를 판단 미스를 안 했을 때 수익이 나는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제가 이제 다음 편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종목은 사람의 성격에서 나온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